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깊고 깊은 지리산 자락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고 동굴 깊숙이 몸을 숨기던 때였는데 산중턱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산과 약초를 벗삼아 살아온 늙은 약초꾼 시민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거센 바람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른 쑥을 태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소리 사이로 기이한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처음에는 그저 배고픈 산짐승의 울부짖음이라 여겨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애처로움이 서려 있어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집신을 꿰어 신고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친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를 따라 한참을 헤매던 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소나무 아래 눈 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강보 보따리였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눈을 치우고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파랗게 언입술을 달달 떨며 마지막 숨을 힘겹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깊은 산속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기에 노인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겨를도 없이 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며 오두막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노인의 품속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었기에 노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며 노인은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저장해 둔 귀한 산삼 뿌리를 다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는 기적처럼 앵두 같은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산이 살려낸 아이니 이름을 산이라고 짓자고 다짐했고 그렇게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서 늙은 약초꾼과 갓난아기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작은 생명을 차가운 눈밭에 버렸으나 산은 그를 품어주었고 늙은 노인은 그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었으니 이것 또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혼자서 걷고 뛰며 산속을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는 소년이 되었는데 그의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다람쥐와 노루였고 그의 스승은 바람과 구름이었습니다. 시민 노인은 산이에게 그를 가르치는 대신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짐승의 발자국을 읽는 법, 그리고 바람 냄새를 맡아 날씨를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이는 유난히 눈이 맑고 귀가 밝아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풀벌레의 숨소리나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 구름 아래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노인은 항상 세상은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며 산이의 호기심을 잠재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산이가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시민 노인의 등은 굽고 머리카락은 설이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험한 산을 오르내릴 기력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했고 산이가 대신 약초를 캐오고 탁감을 마련하며 노인을 봉양했습니다. 산이는 노인이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산이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앉혔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헝겊 꾸러미 하나를 꺼내 산이의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아,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18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소나무 아래 버려져 있던 너를 내가 데려왔지. 산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고 묵묵히 노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인의 다음 말은 산이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너를 감싸고 있던 강보 속에 이 물건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줄 유일한 단서가 될 게다. 노인이 건넨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비록 반쪽뿐이었지만 그 빛깔이 영롱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산속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너의 운명은 저 산 아래 세상과 끈질기게 이어져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눈을 감거든 너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마을로 내려가거라. 산이는 노인의 말을 막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게다. 이 옥패의 나머지 반쪽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된다면 너의 잃어버린 이름과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눈에는 산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산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노인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시민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듯 세상을 떠났고 산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조용히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의 모든 생명도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했고 바람조차 잦아들어 오두막 주변은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노인을 묻고 평소 노인이 좋아하던 도라지꽃을 무덤가에 심으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제 운명을 마주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세요. 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고 그는 며칠 동안 노인의 무덤 곁을 지키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산속의 소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산이는 오두막을 정리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짐은 단촐하여 낡은 옷 몇 벌과 약초캐는 호미, 그리고 노인이 남겨준 옥패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손으로 쓸어보며 지난 날의 추억을 되새겼고 아궁이에 마지막으로 불을 지펴 온기를 남겨두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오두막 문 앞에 서서 눈 덮인 지리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산아, 나를 지켜다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변치 말고 있어다오. 그는 산에게 작별을 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산이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속에서만 살아 사람을 대하는 법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몰랐지만 자연에서 배운 지혜와 노인의 가르침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산중턱을 지나자 멀리 산 아래 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은 영락없는 산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고요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산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어 두리번거렸는데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왔지만 가진 돈이 없어 주막 근처를 서성이다가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산이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산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겠냐고 청했습니다. 아낙들은 그의 예의 바른 말투와 맑은 눈빛에 경계심을 풀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네주었는데 물을 마시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여 아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산이는 물을 마신 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아낙들이 가리킨 곳은 마을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박대감의 저택이었는데 높은 담장과 소슬대 문이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노인이 남겨준 옥패를 품속 깊이 만지작거리며 그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이 바로 노인이 말했던 운명의 실마리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들르게 된 곳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산이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과 함께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의 고리를 잡고 두드렸는데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쪽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며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여? 해가 다 졌는데 무슨 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요? 산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장작을 패거나 힘쓰는 일은 무엇이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인은 산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으나 그때 마당 안쪽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와 함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소란 피우지 말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거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 집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최 집사였는데 그의 등장은 산이의 운명을 예고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나와 산이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이에게서 풍기는 야생의 냄새와 알 수 없는 기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일꾼이 부족했던 터라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쓰는 일은 자신 있다고 했느냐. 마침 헛간에 쌓인 장작이 많으니 오늘 밤 안으로 다 패놓는다면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주마. 최 집사의 말에 산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렇게 산이는 자신의 탯줄이 묻힌 산을 떠나 낯선 세상의 한복판, 그것도 비밀과 음모가 도사리는 박대감 댁의 문지방을 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마당에서 산이는 묵묵히 도끼질을 시작했는데 그의 도끼질은 리듬을 타듯 경쾌하고 힘이 넘쳐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산이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쪼개어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사랑채의 문틈으로 누군가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하녀이자 박대감 댁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남산댁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산이의 얼굴 옆모습에서 잊혀진 옛 주인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마당의 촛불을 흔들었지만 산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여느 때와는 달랐는데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만이 이글거려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타들어가고 짐승들도 더위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린 흉흉한 시절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여 깊게 패인 주름살마다 마른 땀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던 박대감 댁도 이 지독한 가뭄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집안의 자랑이던 연못은 악취를 풍기며 말라갔고 뒤뜰의 대나무 숲도 누렇게 변해 바람이 불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박대감 댁의 머슴이 되어 쿤즈니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걸음직이나 땡볕 아래서의 밭일도 묵묵히 해내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더위에 지쳐 그늘에 숨어 낮잠을 자거나 최 집사의 눈을 피해 요령을 피우기 일쑤였지만 산이는 산에서 배운 인내심으로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의 땀에 젖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더위조차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집사는 그런 산이가 왠지 모르게 거슬렸는데 아무리 부려먹어도 불평 한마디 없는 그 모습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무언의 도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 댁의 식수원인 안채 우물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밥 짓는 것은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워지니 안방마님을 비롯한 식솔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집안 살림을 맡은 최 집사에게 튀었습니다. 최 집사는 하인들을 닥달하여 십리 밖의 강가에서 물을 길어오게 시켰지만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오르내리는 것은 사람의 진을 빼놓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집안 분위기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최 집사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애꿎은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해댔지만 하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마른 장작을 정리하던 산이가 조용히 허리를 펴고 최 집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산이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 어른, 굳이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 집안에 아직 마르지 않은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 집사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이놈이 더위를 먹었나 10년 넘게 이 집 우물을 봐온 나도 모르는 물기를 굴러들어온 돌인 내놈이 어찌 안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가서 물이나 길어오너라.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산이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지만 산이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최 집사를 응시했습니다. 산에서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땅 위로 들리지 않아도 흙의 냄새와 풀뿌리의 모양을 보면
물길을 알 수 있습니다. 뒤뜰 늙은 회화나무 아래쪽 흙이 유독 검고 그 주변에만 개미들이 집을 짓지 않는 것을 보니 그 밑에 분명 큰 물줄기가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산이의 말이 워낙 확신에 차 있어 최 집사는 속는 셈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인들에게 그곳을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투덜거리며 무리와 삽을 들고 회화나무 아래로 모여들었고 산이가 지목한 곳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흙만 나와 역시나 헛수고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높았지만 산이는 흔들림 없이 그 곁을 지키며 조금만 더 깊이 파보라고 독려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축축하게 젖은 진흙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콸콸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왔다.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고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안채에 있던 사람들도 뛰쳐나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깨끗하여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주었습니다. 산이는 솟구치는 물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흙탕물이 튄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메마른 집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산이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힘 좋은 머슴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남다른 지혜와 능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안채의 노마님은 시원한 물을 마시며 이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하인들도 산이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텃밭의 채소들이 산이가 찾아낸 물을 먹고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 집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고 산이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마을 밖으로도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는데 장터에 나갔던 하인들의 입을 통해 박대감택 머슴이 도수를 부려 물을 만들었다는 둥, 산신령의 아들이라는 둥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산이를 훔쳐보며 수군거렸는데 개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청년 어딘가 낯이 익지 않은가? 젊은 시절 박대감님의 모습과 눈매가 쏙 빼닮았네. 그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자 최 집사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산이의 존재가 단순히 일 잘하는 머슴을 넘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름밤은 짧았지만 최 집사에게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산이를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내쫓았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이 뻔했기에 교묘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산이가 그를 모른다는 점과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고 산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산이는 여전히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헛간에서 잠을 청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하인들 중에서 입이 가볍고 돈을 밝히는 칠성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계획에 가담시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집사는 산이를 불러 곡간 정리를 시켰습니다. 네가 힘이 좋으니 저 안쪽 깊숙이 있는 쌀가마니들을 꺼내어
통풍이 잘 되게 다시 쌓도록 해라. 그리고 이 열쇠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 일하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최 집사는 짐짓 인자한 척하며 곳간 열쇠를 산이에게 맡겼는데 산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열쇠를 받아 허리춤에 찼습니다. 곳간 안은 어두컴컴하고 습한 냄새가 났지만 산이는 묵묵히 무거운 쌀가마니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주인 댁의 재산을 잘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산이가 일을 마치고 나오자 최 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열쇠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곳간 안을 들여다보는 척 하더니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있던 귀한 팔그릇 세트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최 집사의 고함 소리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곳간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지만 최 집사는 산이의 멱살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곳간에 들어간 사이에 물건이 사라졌다. 내 놈 말고 누가 있겠느냐. 순순히 훔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넘길 것이다. 산이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또박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쌀가마니를 옮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칠성이가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산이가 보찜 같은 것을 들고 뒷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때 빼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이에게 쏠렸고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을 찾아주어 영웅 대접을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산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입술을 깨물었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폭력으로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남산댁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산이의 억울해하는 표정과 최 집사의 도끼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이 집안의 흥망을 지켜본 산증인이었기에 최 집사의 속셈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샅샅이 뒤져보고 관아의 고에도 늦지 않으니 오늘은 일단 산이를 광에 가두도록 해라. 남산댁의 말은 위험이 있어 최 집사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었고 결국 산이는 포박된 채 어두운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광바닥에 주저앉은 산이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속에서는 짐승들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인간 세상은 배가 불러도 남을 모함하고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시민 노인이 남겨준 이 옥패만이 지금 그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험한 곳이군요. 제가 과연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산이의 독백이 어둠 속에 흩어졌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홀로 남은 최 집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놈을 치워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산이의 보찜에 미리 숨겨둔 백그릇을 찾아내어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도 반드시 빛을 찾아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산이의 품속에 있는 옥패가 바로 그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 집사에게는 그저 시원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광의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 대더니 어느새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스산한 가을의 기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좁은 창틈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달빛을 벗삼아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민 노인이 들려주던 산의 침묵을 떠올리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산은 결코 변명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고 제자리를 지킨다는 그 가르침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채를 치며 울기 시작하자 마당에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곧 산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마자 최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광으로 들이닥쳐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나오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최 집사의 호통 소리에 산이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끌려 나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과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모여 근심 어린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산이의 낡은 보찜을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이놈의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하인 하나가 보찜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는 잃어버렸다던 그릇 세트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 집사가 밤새 몰래 넣어둔 것이었지만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런, 겉으로는 순박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었구먼.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역시 근본을 알 수 없는 산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산이의 가슴에 꽂혔지만 산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집사를 응시했습니다. 최 집사는 사람들의 동요를 틈타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를 우리 집에 더 이상 둘 수 없다.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고 관아에 고발하여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의 말에 몇몇 혈기왕성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산이에게 다가갔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난무할 듯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산이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찜에는 오직 산에서 가져온 옥가지와 호미, 그리고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이는 품속 깊은 곳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옥패는 영롱한 초록빛을 띠며 눈부시게 반짝였는데 그 빛은 마치 진실을 호소하는 산이의 눈물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옥패의 등장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고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던 하인들도 주춤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집사는 흠칫 놀라며 그건 또 어디서 훔친 물건이냐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채 마루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남산댁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외마디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잠깐 모두 멈춰라. 저것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노파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달려오는 모습에 사람들은 귀를 터주었습니다. 남산댁은
산이의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는데 그녀의 주름진 손이 옥패를 어루만질 때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가슴에 품고 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대감, 마님, 드디어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남산댁의 절규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집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산댁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을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갓 태어난 도련님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짐승이 물어갔거나 흉한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살아 돌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반쪽의 옥패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두 개의 옥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으며 완벽한 원형을 이루었고 그 위에는 박씨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옥패는 대감 마님과 돌아가신 마님께서 도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특별히 만드신 정표입니다. 하나는 도련님의 강보에 넣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마님의 유언을 받들어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남산댁의 증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산이의 얼굴에서 옛 주인의 모습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웃을 때 인매가 대감님과 똑같아 눈매가 마님을 쏙 빼닮았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도둑으로 몰렸던 청년은 순식간에 잃어버린 집안의 적통 후계자로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산이는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에 들린 합쳐진 옥패를 바라보았는데 시민 노인이 말했던 운명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최 집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놈은 그저 근본 없는 산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최 집사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하인들과 소장농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며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주인집 도련님을 능멸하고 도둑으로 몰다니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곳간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더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 누군가가 돌을 집어들자 너도 나도 달려들어 최 집사를 응징하려 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분노한 군중은 그를 멍석에 말아 당장이라도 문매를 가할 기세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고함과 비명 그리고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폭력의 기운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지만 산이는 이 소란스러운 광경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에게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이 살기등등한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찾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시오. 산이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산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어 흥분해서 날뛰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걸어 최 집사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저놈은 도련님을 해치려 했던 악당입니다.
응당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양팔을 벌려 군중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지만 강인했고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조차 비장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산의 아버지는 말씀하셨소. 짐승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살생을 하지 않고 썩은 나무도 거름이 되어 숲을 살린다고 말이오. 내 비록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한들 내 눈앞에서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소. 산이의 말은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 집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나를 해치려 했으나 그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었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그 죄는 스스로 갚아야 할 것이요. 산이는 남산댁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알아봐 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남산댁은 감격에 겨워 산이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분노로 가득 찼던 마당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었던 몽둥이와 돌을 내려놓고 18년 만에 돌아온 진정한 주인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박대감 댁의 기와지붕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산이는 마루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산에서 자라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산이 모든 생명을 품어주듯이 저 또한 이 집안과 마을을 따뜻하게 품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덮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는 산 너머 멀리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집안을 장악해온 최 집사의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고 피폐해진 집안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산이에게 남겨진 큰 숙제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터였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남산댁과 그를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산에서 배운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대감 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환한 불이 밝혀졌습니다. 산이는 비단옷 대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당 안에서 산이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며 돌아온 주인을 반겨주었고 밤하늘의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둥글게 떠올라 산이의 앞날을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더욱 추워지겠지만 이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다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고 배고픈 겨울이 두려워 마을 전체가 잔뜩 움츠러들었겠지만 올해 박대감 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랑채와 안채의 아궁이에는 붉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보는 이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주인이 된 후에도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호령하는 대신 예전처럼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하인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따뜻함이 아랫사람들의 수고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잠시도 편안히 앉아있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온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최 집사의 처분을 두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대부분은 그를 관아에 넘겨 엄벌에 처하거나 멀리 내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조용히 최 집사를 사랑채로 불러들였고 덜덜 떨며 고개를 조아리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날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당신 또한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애쓴 세월이 있음을 압니다. 탐욕이 눈을 가려 길을 잃었을 뿐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믿습니다. 산이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 그 뜻밖의 관대함에 최 집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찾든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땀의 가치를 다시 배우든지 하시오. 최 집사는 산이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평생 머슴처럼 일하며 지은 죄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집사는 집사의 직함을 내려놓고 일반 하인이 되어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과 똑같이 밭을 갈고 짐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그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따돌렸으나 추운 겨울날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마당에 눈을 치우고 그른 일을 도맡아 하는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잃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뒤에야 최 집사는 비로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 얻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를 깨달아갔습니다. 산이의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집안의 인심마저 녹여낸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지난 여름의 가뭄 탓에 수확이 줄어 식량이 떨어진 집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알아눕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산이는 밤마다 마을을 순찰하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들을 눈여겨보았고 과거 자신이 산속 오두막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산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는 남산댁과 하인들을 불러 모아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산이의 말에 몇몇 하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련님, 곡간을 열면 우리 식솔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곡간에 쌓인 곡식은 썩으면 거름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에게 나누면 생명이 됩니다. 내년 봄에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될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이는 직접 열쇠를 들고 곡간 문을 활짝 열었고 쌀가마니와 콩, 조등을 마당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마을의 촌장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산이는 단순히 곡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것은 지난 여름 가뭄 때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라며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대감 댁 대문 앞은 곡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그 풍경은 소란스럽거나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감사하는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아낙네들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고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들은 산이의 손을 잡고 돌아가신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자 차가운 겨울바람도 그 온기에 밀려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산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시민, 노인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산댁 할머니는 안채 마루에 앉아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집안을 지키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집안에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의 정이 흐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먼저 간 주인 내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대감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도련님이 이 집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산이가 챙겨준 따뜻한 털신이 놓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얌전한 고양이 한 마리가 골골송을 부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파의 노년은 산이의 효심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동지동지가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박대감 댁 사랑채에서는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산이는 늦게나마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못다 한 학업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농사일을 돌보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관아보다 먼저 산이를 찾아와 의논했고 산이는 언제나 지혜롭고 공평한 판결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굴러들어온 산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 어느 맑은 날, 산이는 홀로 뒷산 언덕에 올라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여전히 흰 눈을 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품속에서 합쳐진 옥패를 꺼내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초록빛 영롱한 옥패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을 모두 잊은 듯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준 산아,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며 살겠습니다. 산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산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자신을 키워준 자연과 낳아준 부모, 그리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박대감 댁은 단순히 부자 양반집이 아니라 배고픈 나그네가 언제든 쉬어갈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을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산이는 대문을 굳게 닫아거는 대신 활짝 열어두었고 담장을 낮추어 이웃과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 가득 꽃을 심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을이면 수확한 과일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산이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에서 온 성자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그는 그저 나는 산의 아들 산이일 뿐입니다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각. 산이는 여전히 사랑채 선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흙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평화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험난했던 운명이 결국은 이 평온한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닫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당의 개도 곤히 잠들고 바람도 숨을 죽인 고요한 밤. 산이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구나. 내일은 더 따뜻한 해가 뜨겠지. 그의 편안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시민 노인과 함께 꽃 피는 산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작은 생명이 거친 운명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고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누어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지리산 자락 어느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산이의 따뜻한 마음이 눈송이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도 방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니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산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